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관련된 주요 사항 중에서 이제 전형 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원서 접수 일정 관련된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좀 짧은 영상으로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원서 접수하는 기간도 이제 학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감 시간도 좀 다른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일자별로 확인은 하겠지만 시간대별 이제 마감 시간 같은 경우에는 꼭 지원하는 학교들 정확하게 잘 참고하셔서 관련된 내용들 꼭 확인하시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일정 관련된 부분 살펴보면서 주의사항 관련된 부분들만 하나씩 좀 살펴볼 거고요. 해당 자료는 대교협 대학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 그 관련된 내용에서 이 관련 자료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원서 접수 일정 관련된 부분들만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학교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정해졌다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 이제 또 마감 시간을 좀 놓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원서 접수 못하는 경우도 매 조금씩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면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13일까지 총 3일 이상 이제 원서 접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가 이제 본격적인 수시 원서 접수 전형 일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전형 기간은 9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12월 12일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형 기간이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올해 이제 12월 13일까지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최종 등록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3일간 최종 합격자 등록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도 역시 12월 26일까지 해서 요게 이제 다 끝나게 되면 12월 27일에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까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전형으로 이제 들어간다. 요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수시 전형에서 이제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수 이제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서 끝낼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 접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대학별 원서 접수 일정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2024년 9월 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딱 3일간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 서울대, 포항공대 여기 세 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이제 9일부터 이제 11일까지 그렇게 원서 접수를 한다. 아마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요때까지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각 학교별 원서 접수 일정 정확하게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다 학교들이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 즉 뭐 UA 어플라이나 또는 진학 어플라이.com 같은 경우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학교들마다 원서 접수 기간들 이제 쭉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꼭 좀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11일까지 마감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루 더, 그러니까 12일 목요일까지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자, 여기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가 있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일 원서 마감인 학교가 사실 이제 건국대랑 서울시립대에만 있는 건 아니고 추가로 이제 몇 개 학교가 더 있는데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시작 기간 자체가 지금 9월 9일이 아니라 9월 10일경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또 이제 3일간 원서 접수를 받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당수의 많은 학교들이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13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간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해서 원서 접수를 또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충분히 좀 살펴보시고 지원 여부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한 주간 이제 연결되어 있는 대학들이 지금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요 대학들 있죠. 여기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이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그런 대학들이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네, 원서 접수 마감하는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도 이제 마감 일자는 12일, 뭐 13일,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원서 접수 시작 기간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10일부터 시작하는지 11일부터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니까 일단 요 부분도 좀 참고하시는데 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마감일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마감일을 지금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2일 날 목요일 날 지금 마감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로 뭐 공주교대, 동국대, 그다음에 연세대, 이화여대, 그다음에 한국체육대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12일 날 이제 마감을 한다. 다만 네 이제 원서 접수 시작일이 앞선 이제 대학들과 좀 다른 차이점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충분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일 날 역시 마감하는 학교들이 있긴 한데, 대신 이제 그,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 시작일이 지금 10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13일 날 마감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 광운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그리고 세종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학교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학교들 자체도 일단 13일 날 마감이긴 하지만 네, 원서 접수 시작일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국대도 역시 13일 날 마감이긴 하지만 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시작일이 11일 수요일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학교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제가 체크했던 학교들 이외에 다른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9월 9일부터 13일 그 사이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보면 뭐 대전 카톨릭대, 그 다음에 대전 신학대, 그 다음에 수원 카톨릭대, 그 다음에 영산 선학대, 그 다음에 중앙 승가대, 인천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원서 접수를 안 합니다. 여기는 현장 접수만 네,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당 학교에 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께서는 네, 요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종교 어떤 이제 뭐 지도자나 이제 종교 관련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또 현장 접수만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서 접수 일정을 이제 확인하셨으면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처음 이제 그 재수생이 아닌 이상, 재학생인 이상, 여러분들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내가 그냥 딱딱딱딱 찍어 놓은 학교들만 이제 살펴보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원서 접수 일정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그 뭐 UA 어플라이나 아니면은 뭐 진학 어플라이닷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다 학교 그 원서 접수 기간이 다 설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판단 미스가 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자신의 이제 성적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자신이 처한 상황들 때문에 경쟁률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가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학교를 내 막 경쟁률을 막 쫓기다 보면 막 그 학교 내가 이제 생각하지도 않았던 학교에 경쟁률이 좀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 전에 꼭 수시 그 원서 접수 전에 꼭 확인해 하셔야 될 거. 접수 전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부분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부분들은 실제로 아주 자주 빈번하게 나타난 상황인데 바로 면접 일정입니다. 면접 일정.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교과 전형에도 면접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사실 이제 그 대부분의 면접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면접 일정이 이제 잡혀 있는데 각 대학별로 면접 일정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앞서서 이제 잠깐 본 것처럼 전형 기간 자체가 지금 9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2월 한 12일까지인가 이렇게 전형 기간이 잡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좀 전형 기간이 긴 이유는 각 대학별로 이제 치르는 일종의 대학별 고사, 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또 논술 일정도 또 일자별로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각 대학별로 치르는 면접 같은 경우에도 면접 일자별로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 대학별로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될 때, 면접 일정 확인하게 될 때, 즉 수능 이전 면접인지 또는 수능 이후 면접인지에 대한 부분들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막 경쟁률을 막 쫓기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학교 나 써야지. 근데 썼는데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어떤 학교들과 또 면접 일정이 중복이 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아서 잘 체크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매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은 의외로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를 구분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이제 뭐 9월이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남은 10월이든 간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의 모의고사 성적 흐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정시로 지금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들보다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한다면 뭐 수능 이후 면접이 있는 전형들을 뭐 잡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능 이전과 이후를 조금 구분해서 찾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이외에도 수능 이전에도 다수의 대학이 있습니다. 다수의 대학이 있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수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 간에 면접 일정이 중첩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특히 면접일이 딱 하루만 정해진 게 아니라 며칠에서 며칠 사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일에서 3일간 뭐 이렇게 면접을 치르는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1단계 같은 경우에서 지금 내가 합격을 하냐 못하냐 이것도 지금 장담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뭐 2일에서 3일간 학교들이 펼쳐놓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과 B라는 대학이 A라는 대학과 B라는 대학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가 한 11월 한 5일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7일간 그리고 B라고 하는 대학은 11월 뭐 7일에서 한 9일간 뭐 요렇게 이제 면접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런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7일 같은 경우가 지금 중첩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거 동시에 만약에 걸려들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뭐 중첩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전형 기간, 그러니까 전형 기간 중에서도 원서 접수 일정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은 고민하고 가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대학 간 면접 일정 자체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도 충분히 한번 감안해서 여러분들 원서 접수를 좀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매년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의 이제 지원자 수험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으면 중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카드 한 장을 날려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A라는 대학과 B라는 대학 둘 다 합격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중첩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시간대별로 아예 달라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학교들 거리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좀 체크하셔서 원서 접수하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동영상 중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마지막 동영상인 것 같고, 이제 원서 접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조급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률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정말 이제 마음이 잘 안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도 있는데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여유 있게 학교들 6개만 딱 집어넣지 마시고 한 8개, 10개 정도 설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리고 이제 그 원서 접수 뭐 아시겠지만 원서 접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일은 뭐 마감일은 같은 학교들이 이제 되게 많을 수 있는데 마감 시간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보통 마감 시간 같은 경우가 오후 5시에서 한 6시 사이가 가장 많긴 합니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보면 한 오후 그러니까 17시부터 시작해서 한 18시 사이가
가장 마감 시간이 이제 많은 시간이긴 한데 또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까지 이제 원서 접수를 받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보면. 그래서 원서 접수 마감 시간도 꼭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학교도 있고 뭐 이제 일자별로 공개하는 학교도 있고 몇 시간 단위로 이렇게 공개하는 학교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도 마감 시간이 그러니까 경쟁률 마감 시간, 원서 접수 마감 시간뿐만 아니라 경쟁률 공개가 되는 마감 시간도 한번 좀 잘 체크해 보고 네. 원서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시간대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블라인드 처리되는 내용들 꼭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받으시는 그러니까 뭐 추천장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전형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그 학교 담임 선생님들에게 추천서 관련된 부분들 네,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쨌든 원서 접수 시작되면은 이제 정말 이제 당분간 한 주 동안 공부도 잘 안 될 텐데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할 거는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공부하시고 또 수능 이전에 면접이 있는 학교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또 면접 준비도 좀 차근차근 해서 부디 올해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수시 6장에서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